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가 벌써부터 무섭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연휴 때는 병원들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관련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용하지만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리고 의료계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제안한 그 중재안은 이렇습니다. 2026년도 의대 증원 얘기라는 거예요. 2025년도 거는 이미 입법으로 확정돼서 바꿀 수 없지만 2026년도 정원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원점에서 재검토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미 다 확정된 거다. 2026년도도 우리 늘리기로 한 거다. 협상 대상 아니다. 이렇게 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먼저 호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요, 지금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 융통성을 발휘했었죠. 그래서 내년에 원래는 증원하는 규모보다 각 의대에서 의견을 수용해서 원래 증원하기로 한 규모보다 500명 정도를 줄여서 증원한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였고요. 네. 그다음에는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면 증원 규모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는 2차 또 융통성을 발휘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통일된 안이 없더라도 대화에 임하면 증원 규모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또 안까지 제시했었는데 의료계는 지금 이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문제는 이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물론 이제 응급실들이 세 군데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운영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다들 이제 밤샘 근무하고 임계점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실제적인 피해를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추석을 앞두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 타결되기 전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물밑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져서 뭔가 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물밑 대화 얘기를 지금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부자령 변호사님, 대통령실 반응 보면요. 왜 자꾸 이런 물밑 대화들, 이번 얘기도 고위당정에서 비공개로 했던 얘기를 왜 이게 언론 통해서 나가게 돼서 대통령실이 좀 난처해진 상황을 여당 대표가 만드느냐. 한동훈 대표가 자꾸 여론전 통해서 정부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게 대통령실 내부 기류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 흘렸다라고 오해하시는 건 그야말로 오해고 기자님들이 취재를 잘하신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비밀이란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며 사람 만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취재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지난 총선 때도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가지고 담화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도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몇 개월 뒤에 그게 또 취재를 통해서 알려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밑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나오고 안 나오고와 상관없이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것만 가지고서 뭐 불쾌감을 표명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국민의 이익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양쪽 다에게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정한 입장이라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타협을 통해 가지고 함께 결론을 내린 것처럼 가는 그 모양새도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또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사직을 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가 가는 상황을 초래하고 그걸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협상을 하려는 자세도 별로 좋지는 않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면 철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의료 개혁이라는 건 그냥 앞으로도 영원히 할 수 그렇죠. 없거든요. 이거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이게 뭐 과거에 레이건이나 대처가 했던 그 방식을 하겠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만 아니라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룸을 만들어서 양쪽에서 숫자의 문제, 조율의 문제로만 전환만 시킨다면은 그때 가서 만나는 그런 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당장은 이런 이제 양쪽에서 강경한 그런 입장들이 나오는 거는 협상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양쪽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 표명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는 게 네. 그런 입장을 바꾸는 순간에 굉장히 급속도로 타결될 수 있는 모양을 만들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명하는 것도 그렇게 뭐 격앙됐다. 전혀 대화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지금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어떤 생각일까요? 들어보시죠. 대표님께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의회에다가 절충안 냈는데 용산에서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떨전 변호사님, 앞서서 우리 호준석 대변인과 구자령 변호사님이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중재안을 낸 지 거의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거절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자칫 이게 또 추가적인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당정 관계를 정립을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기존의 어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라든지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작년 말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이런 침체기,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당정 관계가 너무 수직화된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너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무슨 하명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듯한 아니면 거수기 노릇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심이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심과 당심이 다 63% 이상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 이유는 이제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굉장히 저는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여야 대표 모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의정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의료 현장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판단하듯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지금 여야 대표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박단 그 전공의 협회장을 만났다는 부분, 비공개로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합니다. 예. 어떻게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대 정수는 이미 내년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공의들이 가장 요구를 하는 것은 폐지를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백지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이에요. 네. 그 역할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저는 용산에서 그냥 이런지 이렇게 걷어차버린다는 것이 과연 이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본인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정부가 할 일이니까 정당은 끼어들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은 지금 당정 협의라는 걸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집권 여당과 정부가 왜 협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걸 협의하라고 당정 협의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저는 대통령실에서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설 변호사님께서는 대통령실이 걷어찼다 이렇게 표현 주셨는데 앞서 구자령 변호사님 그리고 호 대변인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도 협상 전략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어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만나는 자리가 있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오늘
두 사람이 먼저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오늘 뭐 저 자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도 많고 뭐 이런 걸 논의할 만한 성격의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금요일에는 바로 전날에 보건의료 노조의 총파업도 있고요. 금요일에는 의정 갈등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금요일에 이제 만찬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독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단순히 만찬만 해가지고는 지금의 이러한 갈등 관계를 풀 수가 없어요. 네. 어떤 그 둘 간의 어떤 독대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시간 정도의 독대를 했다. 만찬 전후로 나눠서 하고 난다면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많은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거든요. 의미가. 근데 그 만찬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 뭐 한동훈 대표와 전혀 독대를 하지 않고 그냥 현 지도부하고 뭐 단체로 그냥 뭐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 글쎄요. 뭐 이제까지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힘을 빼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대통령실에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느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항상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번 30일 날 뭐 만찬은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뭐 독대 없는 만찬은 정말 뭐 안 꼽는 찐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독대가 중요하다. 독대가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독대가 있지 않으면 만찬 끝나고 나와서 하시는 말들은 그냥 서로의 덕담에 불과하지 뭐 지금까지 어떤 갈등 관계는 이 이후로도 30일 이후로도 그냥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이제는 본인들이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앞에 나서는 게 지지율에 지금 도움이 되나요?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 안 되고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내일 모레죠. 목요일 날 예정돼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금 간담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굉장한 비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일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본인이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성패가 나눠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